안녕하세요. 가시버 신국딸기 농장입니다. 맛있는 딸기는 딸기의 맛 자체가 절대적 요일이지만 딸기를 좋아하는 내면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딸기 귀한 줄 알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같은 딸기라도 더 좋은 맛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모종을 보내드렸습니다. 한 달 반 전쯤에 무료 모종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고 그게 응모하였던 분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선정을 하여서 오늘 보내드린 거고요. 보내드린 딸기 모종 잘 심으시고 잘 돌봐주셔서 탐스럽고 맛있는 딸기 맛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내드린 모종은 우리나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량이라는 품종이 아니고 맛이 좀 더 좋고 단단함도 좀 강한 귀한 금실이라는 모종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키우기가 조금 더 까다롭고 좀 난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의껏 키워보시면 그만큼 보람도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는 방법과 간단히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영상들 잘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시버 신국딸기 농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화분을 딸기를 화분에 심을 거를 만들 생각입니다. 동영상을 찍을 생각인데 오늘은 저는 화분을 이렇게 3개를 준비했습니다. 3개 준비했고 먼저 여기다가 흙을 채우기 전에 제가 준비한 화분들입니다. 화분들이고 이렇게 3가지 여기에 뭐 하나 씌워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흙만 안 떨어질 정도로 맞는 그 천만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천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딸기를 심을 때 키우기에 적당한 거 어느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3개 다 가능합니다. 3개 다 가능한데 조그만 것들은 흙이라든가 상토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물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제때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런 거 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는데 그 대신에 정밀한 제어를 못하죠. 근데 일반 가정에서는 뭐 정밀한 제어 같은 것보다는 그냥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 줄 수 있고 뭐 그런 정도면 이 정도 크기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3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상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제가 사용하는 것들은 혼합상토인데 혼합상토는 요게 플라이트라는 거고 플라이트 하얀 거 보이죠? 요게 코코피트라고 하는 거예요. 코코피트 야자 열매입니다. 이건 흙이 아니에요. 이 혼합상토를 쓰는 이유는 물 빠짐이 좋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근데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코코피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피트모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상토들이 있는데 어느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써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려면 함수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치환 능력, 비료 치환 능력 같은 것들도 다 따져야 되는데 뭐 가정에서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토 3개 준비해 놨고 그 다음에 딸기 모를 3개를 또 준비해야 되겠죠. 딸기 모를 3개를 준비해 왔어요. 여기에 심을 것들 이게 이렇게 3개를 준비해 왔고 딸기 모들 상태 보면
뭐 그렇게 썩 좋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심고 나서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살 수 있고 딸기를 따서 드실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드리는 것도 이런 상태의 것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런 상태의 것. 그래서 충분히 심고 그러면 제대로 딸기를 따 드실 수 있고, 만약에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물을 충분히 주고 비료도 잘 주고 하면 아마도 12월 중에는 따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제 조건은 충분한 비료도 주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면 또 얘들이 죽으니까 안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심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얘들 심을 것들은 이렇게 하나씩 심는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에 좀 포커스를 맞추죠. 네, 맞추면 얘들이 요 부분이 요 V자로 굽어진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관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영어로 하면 크라운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영어로 씁니다. 얘가 크라운이고 요 런너고, 요 부분들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요 표면이 그냥 딱 표면만 닿으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찔러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꼭꼭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심으면, 이렇게 심으면 이쪽 부분들이 다 상하기 때문에 얘들이 안 돼요. 그러면 통기가 안 돼서 그러지 말고 요 부분이 그냥 요 부분이 표면하고 맞닿게 그렇게만 하시면 이렇게 요 부분이 그냥 밖으로 나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요 부분이 밖에 나와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심으면 됩니다. 아주 심는 건 쉽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비료기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요 상토가 자체가 비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료를 조금씩 넣어주시고 하면 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비료 같이 타서 넣어드리면 되고, 저는 왜 비료를 안 쓰냐고 하면, 저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비료가 있어요. 그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들을 활용을 해서 나오는 그 양액들을 계속 매일 이렇게 부어 줄 겁니다. 아니면 자동으로 붓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일부러 비료는 넣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매일 물을 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가정에서는 비료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료를 처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초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보면 얘들이 흙이라고 가정을 하고 상토라고 부르지만, 이 상토하고 여기 뿌리 자체가 다릅니다.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얘 표면하고 그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직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뿌리가 얘 그 상토 쪽으로 스며들어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는 한 3일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절대 햇볕에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햇볕에 놔두면 얘들이 증산작용을 해서 뿌리에 물도 빨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모세균들이 아직 물을 빨아올릴 능력이 안 되니까 뿌리가 안 떨어져서
그러면 물만 빠져나가면 얘들이 말라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은 그늘에 놔두셔야 됩니다. 차광을 하면 좋고요. 그늘에 놔두시고, 그 다음에 그늘에 놔두기 전에 물을 충분히 주셔야 돼요. 물을 충분히 줘서 하루에 뭐 한 두세 번 정도는 물을 충분히 아주 듬뿍 주셔가지고 얘들이 물이 말라 죽는 상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일이 지나면 요것도 제가 계속 물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잎들이 서 있는데, 얘들이 아마 집에 처음 심어놓으면 이렇게 푹 주저앉을지 몰라요. 주저앉는데 신엽 새로 나온 잎들이 이렇게 바짝 서게 될 겁니다. 아니면 얘 같은 것도 지금 여기 보면 신엽이 나오고 있는데, 요 신엽이 나오는 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설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제대로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뿌리가 제대로 커졌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얘들이 아침에 되면 여기서 끝에서 물이 송글송글 맺힐 겁니다. 그러면 뿌리가 제대로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이 되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햇볕에 놔둬야 됩니다. 햇볕에 놔둬야 되고, 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들이 광합성을 하고, 그러면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여서, 그러면 얘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겠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갖다가 또 뿌리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쓰고, 얘들이 성장하는 데 또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햇볕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얘가 비리비리하다거나 뭐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작물을 성장시키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햇볕과의 싸움이에요. 햇볕을 얼마나 많이 받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냐 안 하냐 그 판가름이 납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습도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량까지 얘기를 하고, 비료의 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농장주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신경 써야 될 일이고, 댁에서 이것들을 하나씩 기르시면서 그것까지 뭐 신경 쓰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은 3일 정도 되기 시작해서부터는 물을 하루에 적어도 1~2회는 주셔야 돼요. 적어도 1회.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구해줄 때도 있고, 그날 햇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1회를 주셔야 되고, 만약에 비가 계속 오는 2~3일 연속으로 온다 그러면 그 2~3일 동안은 물을 한 번만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3일을 연속으로 온다 그러면 첫 번째 날은 뭐 어제 들어갔던 물들이 다 소모됐을 테니까 뭐 적어도 한 번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튿날, 비가 오는 이튿날은 상황을 봐서 물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식으로 3일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햇빛이 잘 나오고 이 정상작용이 많이 된다 그러면 물을 좀 충분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전문적으로 얘기할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고, 물량 뭐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할 게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요거까지는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나중에 얘들이 이제 여기서 잎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한 4장 정도가 다시 올라왔을 때 새 잎이, 그때 꽃대가 쭉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꽃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 지금 안에 생성되어 있는 잎들이 하나씩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올라오는 속도도 내가 얼마나 영양 관리를 잘했느냐, 햇볕 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따고 싶다, 빨리 댁에서 딸기를 보고 싶다고 하면 그만큼 영양 관리와 물 관리, 햇볕 관리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잎들이 생길 거예요. 잎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잎 따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나중에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런너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얘도 어쨌든 런너가 어미한테서 와서 여기서 자라서 얘 상태가 된 건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어미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런너라는 게 하나씩 나올 수 있습니다. 생장점이 요 잎 사이에마다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런너라든가 꽃대라든가 아니면 뿌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어떤 그 영양 상태 아니면 낫제 길이 상태, 온도의 상태에 따라서 뭐 런너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거가 결정이 되니까 반드시 런너가 나오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런너들도 내가 옆에 한 개를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 런너를 받아서 키우고, 뭐 아니면 그 런너를 제거해서 얘를 더 튼튼하게 키우겠다 그러면 그런 결정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 꽃을 어떻게 수정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화분 3개를 만들었는데, 화분 3개의 성장 상태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물을 주고 있는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영상 찍어서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댁으로 보내드리는 모종들은 잘 관리하셔서 올 12월 달에 딸기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12월 달에 못 따더라도 어쨌든 내년에 뭐 1월 달에도 딸 수 있고 2월 달에도 딸 수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가정에서 이게 키우는 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물, 햇볕,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되면 얘들을 베란다에 내놓는 경향이 있는데, 베란다에 밤에 내놓으면 너무 춥잖아요. 만약에 5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겨울에 5도 이하로 떨어뜨리지 마시고, 적어도 밤에 되면 한 8도 정도 유지해 주는 데다 보관을 하시고, 낮에는 상온 21도 올라가고 뭐 그런 데다가 두시고, 그 대신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다 둬야 됩니다. 겨울에도. 그래야지 얘들이 성장을 하고 에너지 축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에너지 축적하는 거에 따라서 광합성하는 양에 따라서 과일 크기도 크고 그다음 빛도 좋아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분 만드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